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 태훈쌤이야. 지난번에 우리 지금 경우의 수 좀 들어가고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좀 빠진 분들이 계셔서, 선생님이 이제 그 진도 과정을 나갈 때는, 한번 뭐 배웠으면 모를까. 좀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뭐랄까, 놓치는, 원래 이제 수학이라는 게 흐름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찍는 거니까, 요거 보고서라도 꼭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숙제해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 역시 그때 좀 많이 빠져서 딱 한 챕터 나갔으니까 그거 잘 들어보고, 자, 지난번에 복습 311 경우의 수는 반드시 다 풀어져 있고 입력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뭐냐면 이제 순열이야. 순열. 물론 얘도 경우의 수지. 근데 경우의 수 중에서 일종의 약간 특이한 것만, 내가 여러분들 다 옛날에 배웠던 거야. 중2 때 말이야. 그지? 순열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 순열을 갖다가 한번 정리해 보자고. 그게 이제 아마 우리 챕터로는 312에 나와 있을 거야. 3, 1, 2. 자, 선생님이 이제 천천히 설명을 다 해드릴 테니까 개념 노트에 개념 잘 적어 놓고, 그 다음에 1차하고 2차까지 싹 풀어와. 알았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순열은 무엇인가? 경우의 수 중에서 어떤 특이한 상태를 순열이라 부르겠지. 말 그대로 순서 있게. 수는 순서야, 순서. 우리가 어떤 숫자들은 뭐 나열하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갖다 나열할 때 그들이 앞자리와 뒷자리가 바뀌잖아. 그럼 바뀌면 순서가 바뀌잖아. 그지? 그 순서가 바뀔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열은 뭐냐면 여기 있는 열. 열은 말 그대로 순서 있게 나열하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뀜이 발생이 되는 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뭔 개소리냐. 별거 없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뭐 숫자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갖다가 쫙 이렇게 일렬로 세운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해. 어렵지 않으니까. 자, 천천히. 자, 정확하게 정리 좀 해보고.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중2 때 배우지 않았던, 우리 이제 고1이니까, 그치? 중2 때 배우지 않았던 어떤 기호들을 좀 배워요. 약속. 그런 정의들을 정확하게 조금 뭐랄까, 기억하면서 또는 암기하면서 가볼게요. 자, 그럼 1번. 자, 순열의 정의 또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어떤 표현들을 조금 뭐랄까, 정확하게 좀 정의를 해놓자. 자, 순열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표현 같은 것도. 자, N, P. P는 퍼뮤테이션의 약자야. 그럼 N, P, R. 일단 이 정도. 자, 기호부터. 이게 뭔 개소리냐. 자, 여기 이제 특히 앞에 있는 n이라는 게 어떤 명수야, 명수. n명이면 n명, 숫자 n개 있으면 n개. 그래서 자, 일단 정확하게 좀 알아둬야 돼. 서로 다른 어떤 n개 중에서 뭐 n개의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n명의 사람들이라든가 그래 n개 중에서 자,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요 R이라는 거는 얘들아 내가 지금 뽑고자 하는 어떤 명수야. 그래서 자, 알개를 뽑아.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색깔 구분하는 거야. 뽑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 이 뽑는다는 것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N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알개를 딱 뽑았어. 그지? 그 알개를 뽑으면 돼. 그럼 나한테 그럼 당연히 알개가 딱 있을 거야. 이렇게 알개가 있는데 그 알개를 일렬로 딱 나열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알개를 이제부터 나열해보자. 그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건데 그걸 이제 NPR이라고 했을 것이고 이제 요 아이들 있잖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전하게 쌍둥이가 없기 때문에 알았지? 그들을 갖다 나열해버리면 반드시 앞자리, 뒷자리, 그 다음 자리 그런 순서가 생기게 돼. 그래서 이걸 순열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알겠지? 일단은 처음 배우는 표현이니까 자 이렇게 정리 잘 해놓고요. 이게 뭔 개소리인가는 이제 예를 들어봐야지. 이게 무슨 소린가? 자, 분명히 우리 이런 문제 해봤을 거야. 예전에 중학교 때. 자, 1, 2, 3, 4, 5라는 카드가 있어. 자, 5장의 카드가 있어. 자, 일단 첫 번째.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5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보자. 분명히 이런 거 했을 거야. 그지? 그래서 보통 지금 학생들도 중2 때 이걸 배우거든.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맨 앞자리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의 가능성. 괜찮아? 오케이. 그럼 뭐 하나 왔겠지. 뭐 2라는 게 하나 왔다 치면.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자리에는 분명히 4가지가 올 수밖에 없어. 맞아, 안 맞아? 그렇지? 하나 썼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여기는 몇 가지겠니? 3가지. 여기는
두 가지. 아이고 쉬워라. 한 가지. 자, 분명히 이렇게 계산했을 거라고. 자, 이해가지?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순열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 보통 이거 이제 쭉 나열하다 보면은 12,345라는 숫자도 만들어지지만 여기서 살짝만 자리 바꿔봐. 봐봐. 자, 1, 2, 3, 4하고 5만 자리 바꿔볼게. 5, 4. 그럼 12,354가 되지. 야,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같냐?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다르다. 아, 요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그냥 순열이라 부르겠다. 오케이? 어렵지 않아. 따라서 계산할 때는 셀이 쫙 곱하면 돼. 자, 우리 지난번에 경우의 수 우리 큰 틀의 그 법칙이 뭐였어? 곱할 때가 있었고 더할 때가 있었잖아. 얘는 지금 연달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쫙 곱해버리면 돼. 이렇게.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런디 자, 만약에 뚜루뚜뚜뚜 자, 1, 2, 3, 4, 5 5개의 카드 가지고 3장만 써가지고 딱 3장만 써가지고 이번에 3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보자 라는 문제도 나왔잖아 옛날에. 그치? 한번 해봤을 거야 중학교 때. 야, 그러면 이때는 계산 어떻게 하겠냐? 맨 앞자리에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계산은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예를 들어가면서 딱 이렇게 계산하면 좋아. 물론 수능도 마찬가지야.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제 약간의 기호를 배운다 뿐이야. 기호. 아, 우리 수학적인 어떤 활동을 할 거니까 그럴 때 필요한 기호를 좀 알아야 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요 경우 있잖아요. 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5개의 다른 대상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5개를 다 뽑아가지고 봤지? 5자리니까 다 뽑아가지고 졸라게 나열했다 라고 한다면 얘 의미상으로 뭐겠냐? 응? 뭐겠어? OPO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우리가. 괜찮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 요런 기호고 이 기호도 저기 뭐야 오지선다형 같은데 시험 보다 보면 나오니까 만약에 이런 기호가 나오면 아 이건 요 예를 기억해가지고 연상기억법 OPO라는 거는 요런 거였구나. 즉 5개 중에서 5개 다 뽑아가지고 나열하기. 그러니까 계산 어떻게 하겠어? 5, 4, 3, 2 이렇게 계산하겠지. 어때? 괜찮았어?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5개 중에서 3개만 뽑아가지고 나열했지. 따라서 O, P, 3이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다. 근데 이런 거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이런 계산은 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별거 없어.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이해됐지? 자, 근데 이때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 이게 뭐냐면,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 거꾸로 읽어보면 1, 2, 3, 4, 5. 이제 1부터 5까지 곱한 거야. 자연수를. 맞아, 안 맞아? 그렇지? 그럼 얘를 갖다가 있잖아. 다음과 같은 약속을 또 한다고. 자, 5 팩토리얼. 이거 어떻게 읽냐면, 선생님 영어를 좀 약해. 팩토리얼이라고 읽어. 괜찮아, 여기까지? 이건 느낌표야. 느낌표. 괜찮지? 그래서 5팩. 줄여주면 5팩. 그래서 5팩이라고 읽어도 되고, 자, 5팩이라는 걸 실제로 계산하면은 5, 4, 3, 2, 1이니까 몇 가지? 120가지. 자, 요 정도 좀 외울 건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요 정의된 게 5팩토리얼이다. 왜냐면 이런 표현도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5P3이라는 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잠깐만 우리 팩토리얼 좀 얘기 좀 할게. 팩토리얼. 별거 아니라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자연수 1서부터 어딘가까지 계속 곱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요 정도는 약간 암기해주면 좋다는 거지. 공부하실 때. 봐봐. 3팩부터 우리 암기할까? 3팩. 3팩이 뭐야? 3, 2, 1 곱한 거지. 그럼 6이지 뭐. 4팩이 뭘까? 4, 3, 2, 1. 자, 24가지. 자, 5팩. 지금 해봤죠? 120가지. 자, 이 정도 좀 외워주는 게 좋고, 보통 6팩까지 외우는 게 좋아. 여기다 6, 5, 4, 3, 1이니까 여기다 6만 곱하면 720까지. 자, 이 정도는 좀 외워주는 게 좋다고. 알겠지? 그래서 팩토리얼의 의미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되게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2팩 같은 거 뭐 계산 안 해도 알겠지? 2. 그치? 그 다음에 1팩 같은 건 당연히 얼마겠어? 1.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0팩이라는 놈이 있어. 원래 0팩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약속을 좀 했으니까 좀 알아도. 자, 0팩토리얼도 나온다. 걔는 1로 약속을 좀 할게. 이건 약속이야, 약속. 그냥 받아들여. 원래, 그럼 0 곱하기 1이면 0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속했으니까, 자, 얘는 1로 받아들인다. 괜찮니? 오케이, 팩토리얼. 이 정도. 자, 잡아두시고, 지금 맨 처음에 배울 때 이 정의까지만 조금 이해가 가면 돼. 알았지? 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거 있죠, 요거. 요 표현. 요거 다시 한번 볼게. OP3.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자, 만약에 5P3이라는 기호를 딱 보잖아? 그럼 머릿속에 딱 연상을 하라고. 아, 그냥 5개의 숫자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3개, 3자리 숫자를 만들었겠다. 그러니 이 계산은 어떻게 한다?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할 거다. 어때? 괜찮았어? 오케이. 자, 그런데 굳이 이제 수학자들은 이 팩토리얼 개념을 갖다가 도입하기 위해서 이상한 기호를 하나 만들어. 봐봐. 여기 좀 뭔가 부족하잖아. 3까지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자, 2 곱하기 1을 더 붙일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5, 4, 3에서 2, 1까지 붙였으니까 이제 뭐야? 답이 달라지잖아. 따라서 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번 죽여봤던 거야. 2 곱하기 1 이렇게. 그럼 다시 원상태가 되지. 어렵지 않지? 자, 그랬더니 5P3이라는 이 기호가 실제로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되더라 이거야. 봐봐. 자, 분자 몇 팩토리얼이니? 5 팩토리얼. 분모는요? 2, 1이니까 2 팩토리얼. 자, 이렇게 표현되더라 이거야. 어때? 괜찮았어?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떤 순열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거든.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봐봐. 여기는 이제 보니까는 5, 4, 3, 1에서 5팩이 나왔어요. 이 5팩이라는 거는 이 전체 숫자 5를 읽어서 나온 거 아닐까. 요렇게.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긴 분명히 3이라는 숫자가 있었거든. 근데 여기는 2팩이야. 근데 왜 3일 때 여기가 2팩이 나오느냐. 분명히 5P3이라는 거는 3개의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곱하기 되어 있어. 그럼 결국 3개의 숫자를 빼고 남은 나머지는 2개뿐이 없잖아. 이렇게. 그치? 그치? 따라서 실제 이 2팩이라는 놈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저 전체 숫자 5에서 3을 뺀 팩토리얼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자, 다시 한번 해봐. 만약에 있잖아. 7P 3이 있다고 치자. 7P3.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처음 배웠을 때 좀 이상하겠지만 7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3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계산 어떻게 하니? 당연히 7, 6, 5.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 마치 이 문제 예제 하나를 갖다 연상하면 된다니까? 오케이? 뒤로 가지 말고. 야,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자, 5 다음에 나오지 않은 4, 3, 2, 1 만들어 놓고 다시 죽이는 거야. 이렇게. 4, 3, 2, 1 이렇게 됐지? 따라서 이걸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봐봐. 자, 전체 숫자 7이야. 전체 대상물의 개수. 그러면 7팩 팍 박아놓고 7에서 3 빼면 된다는 거야. 결국 여기가 4팩이잖아. 그치? 그래서 4팩토리얼로 이렇게 예쁘게 쓸 수도 있다는 거지. 괜찮아?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 NPL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약속 표현을 좀 배워봤는데 아이고, 이거 지워도 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할게. 이런 거는 이제 처음 배울 때 좀 알아만 두면 되는 거야. 실제로 실전 문제를 풀 때는 계산만 잘하면 되거든, 솔직히. 자, 그런데 이제 뭐 오지선다형이라든가 아니면 증명 문제가 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정리 좀 할게. 정리. 우리가 이제 순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NPR이라고 정의했을 때 괜찮죠? 여기까지. 그럼 얘를 갖다가 좀 보면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분자에다가 뭘 쓰라고요? 자, 전체 숫자 n 팩. 됐죠? 여기까지. 그다음 분모에다가는 자, 그 2개를 뺀 거 팩토리얼을 써서 주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지. 어때? 괜찮았어? 오케이. 자, 요 정리된 요 수식을 우리가 이제 순열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는 꼭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내신용으로만. 자, 수능에는 별 필요가 없고요.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암기한다. 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따른 약간의 성질이 있는데 뭐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약간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봐봐. 가령 NP0이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 자, n개의 숫자가 있었는데 0개, 빵개 뽑는 거야. 빵개 안 뽑겠다는 거지. 안 뽑고 나열해라? 뭐 안 나열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것도 경우의 수에서는 몇 가지로 보냐면 한 가지로 봐. 좀 이상해? 이상하면 증명해 줄게. 바로 이렇게 증명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요 수식을 쓰면 딱 끝나는 거거든. 어때? 봐봐. 자, NP0. 얘는 왜 1이냐?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증명하자면 자, 큰 게 n이니까 n 팩토리얼 좋습니다. 그 다음에 n에서 0 빼라 그랬으니까 n에서 0 빼세요. n에서 0 빼세요. 그리고 팩토리얼. 어머, 뭐야? n팩? 밑에도 n팩. 그 나누기 약분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1인 거야, 이렇게. 괜찮았어?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MP1 가보죠. MP1. 그건 뭐야? 다시 한번 의미상으로.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한 개 뽑아가지고 나라는 거야. 또는 n개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한 자릿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이 한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몇 가지겠어? n 가지지.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외우지 말란 말이야. 이해해봐봐. 야, 그러면 식으로도 한번 증명해 볼 수 있겠나? 보자. 자, 큰 게 n이었으니까 큰 거 n팩. 그 다음에 요 두 개 빼라 그랬으니까 n-1팩. 자, 한번 비교해봐. 이게 뭔 소린가? 마치 있잖아. 자, 밑에 거보다 약간 하나가 더 커, 얘가. 그럼 얘들아 봐봐. 5팩을 갖다가 4팩으로 나눈 거야, 비슷해. 그럼 5팩은 543일이고 4팩은 431이잖아. 그럼 약분되면 뭐 남니? 그냥 500개 안 남지, 이렇게. 그치? 그런 것처럼 자, 여기 n팩, n-1팩 이렇게 있으면 하나 적기 때문에 약분되면 결과적으로 n만 남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지. 그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별거 없어. 그 n, p, e 같은 거 이제 계산 어떻게 할까? 이거는. 그쵸? 마찬가지로 n개 중에서 두 개 뽑기 때문에 약간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느낌으로 가시면 돼. 그럼 여기는 이제 몇 가지인거니? n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인 거니? n-1가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인 거야. 자, 5개가 있었다면은 5, 하나 적은 4, 하나 적은 3 이런 식으로 곱하기 때문에 순열은 그치? n, n-1, 그 다음 또 있으면 n-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 그래서 계산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 그냥 계산하시면 된다 라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npn 가볼까? npn. 야, 이게 뭐냐면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았어. 싹 다 뽑아가지고 그 n개를 나열하는 거야. 의미상으로. 자, 정답 뭐겠어? 그렇지. 잘한다. n팩토리얼이지. 그렇지 않겠니? n개 다 있는데 n개 다 나열하는 건 n팩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증명해 보자면 전체 큰 게 n이었지? 그럼 n팩 딱 쓰시고 분자에 그 다음에 두 개 뺀 거 팩. 두 개 뺀 건 얼마야? 0이지. 0팩. 쓰게 되는데 아까 0팩을 뭐라 그랬겠지 우리가? 1로 약속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1분의 n팩이니까 n팩 맞잖아. 그치? 자, 물론 외울 건 없고요.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n, p, 3 해볼까? 3? 그럼 이건 뭐야? 약간 세 자릿수 만드는 거니까 n으로 시작하여 하나 적은 거, 하나 더 적은 거. 자, 이렇게 세 개만 곱하면 된다는 거야. 맞지? 맞지?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p, 3이 들어오면 그치? 자, 10, 9, 8 이렇게 곱하겠다는 거야. 괜찮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요렇게 이제 정의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 정의는 거의 안 써. 증명할 때만 쓰지. 계산할 때는 이 순열을 계산할 때는 실제로 이렇게 곱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NPR의 계산은 뭐냐면 당연히 N인 거부터 출발해가지고 곱할 거니까 N-1, 그 다음에 N-1 이렇게 계속 곱할 건데 끊임없이 곱하는 건 아니고 어디까지? 자, 우리가 분명히 n이 있고 r이 있어서 r이 좀 적을 거야. 근데 분명히 여기 잠깐 보면 이해 갈 건데, 자, 10부터 시작해가지고 19, 8까지 곱했어. 그럼 결과적으로 10에서 3을 빼면 원래 7이잖아. 그치? 7까지가 아니라 8까지야. 얘는. 그치? 무슨 얘기냐면, 자, 보통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자, n에서 r 뺀 것까지 곱하는 거다라는 게 아니라, n에서 r 뺀 거면 여기서는 10에서 3을 뺀 거야. 7까지 안 곱했잖아. 근데 우리는. 그치? 하나 더 큰 8까지 곱했잖아. 따라서 여기다가 플러스 1을 갖다가 꼭 붙여주셔야 돼. 여기까지 곱한 게 순열의 계산법이야. 이런 식으로. 괜찮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약간 뭐랄까, 시험에서도 우리 내신용이니까 물어보기도 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n부터 시작하는데 n 빼기 r이 아니라 플러스 1까지 곱한다. 자, 이 정도까지가 이제 처음에 배우는 정의 또는 표현입니다. 순열에 대해서.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여기 기초 개념 잡아두시고 문장을 잘 해석하면서 그 문장 안에서 애들이 순서가 바뀌네 라든지 아니면 애들이 나열되고 있네 라든지 뭐 어디에 애들이 앉혀지고 있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순열이라고 할 거니까 자 정확하게 이제 문장 해석이 되시면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문제풀이로 갈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두 개의 흐름은 잡아놓자. 문제풀이 하기 전에 큰 두 개의 흐름 뭐냐면 순열에서 가장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인데요.
요 정도의 유형은 우리가 좀 챙겨 놓자는 거야. 그 개념 노트에다가. 어때? 괜찮아? 큰 두 가지 흐름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아이들을 갖다 나열할 때 이웃하면서 나열하기. 이웃하기. 이웃하기.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기. 반대말이죠. 자, 그래서, 자, 이웃하며 나열할 때는 반드시, 그 이웃한 거는 이제 그들이 이제 붙어 있다는 얘기니까 그들을 묶어주기는 거야. 일단 묶어줘 버리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서 남학생 3명, 자, 여학생 4명. 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어때? 괜찮지? 근데 이때 말하는 남학생과 여학생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이제 쌍둥이가 없고 다 다른 아이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키도 다르고 생긴 모습도 다르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분명히 가정을 해줘야 된다고. 알겠어? 근데 이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나열하라 한다면 총 7명이니까 그냥 뭐가 되는 거야? 7팩토리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중에 남자애들이 있지. 이 중에 남자는 반드시 이웃하게 나열해주세요. 라는 게 멘트가 들어온단 말이야. 자, 남자는 뭐하기? 이웃하기. 어때? 괜찮아? 그러면 여기 있는 남자애들을 묶어주라는 거고, 이렇게. 남자 1, 남자 2, 남자 3. 자, 이 남자들을 묶어주라는 거고, 그러면 여자애들은 언급이 없으니까 여자애들은 그냥 쭉 이렇게 놔줘.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묶음은 하나로 볼 거야. 이제부터.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개로 보이냐면 하나, 둘, 셋, 넷, 5명으로 보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먼저 계산이 뭐가 들어가냐면 전체 계산, 즉 5개 깔아주는 거야. 그럼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괜찮아? 전체적인 계산부터 하라고.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나열하는 거는 다 순열해 이제부터.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5팩토리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요 묶음 안에서 남자 애들끼리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거든. 어때? 괜찮아? 그것도 순서가 바뀌면 달라 보이니까 순열이란 말이야. 따라서 3명 나열하겠다.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단계적으로. 어때? 괜찮았어? 연습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할 때 이거 120까지. 여기는 6 곱하면 720까지. 이렇게 내는 거지. 자, 또는 오지선다항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찾아주면 되는 거고. 괜찮겠어? 오케이. 자, 그럼 반대 케이스 하나만 더. 자, 그럼 반대로 이웃하지 말아라. 어때? 어떤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애들은 이웃하지 말아라. 절대로 붙어있지 말아라. 이런 얘기잖아. 이때는 거꾸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야. 계산을. 자, 뭐냐면 이웃하지 말아라가 들어오면 그 아이들만 나중에 맨 나중에 끼워 넣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딱 잡아놓자.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에서 있잖아. 자, 남자 3명, 여자 4명 있다고 치자. 어때? 괜찮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 남자애들이 싸웠나 봐. 졸라 싸운 거지. 그래서 이제 이웃 하지 마세요. 싸웠으니까. 보기도 싫은 거야. 어때? 괜찮아? 그러면 있잖아. 얘네들은 무조건 나중에 배치하라고. 나중에. 어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자애들은 싸우지 않았으니까 여자애들부터 이렇게 여자 1, 여자 2, 여자 3, 여자 4. 자, 여자애들부터 이렇게 나열해 주고 그러면 이제 여자애들 4명이니까 나열하는 거 몇 팩이겠어? 그치? 4팩이지? 좋았어. 24가지 해주고 어때? 괜찮아?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이 남자 3명이 이 빈 공간 보이니? 하나, 둘. 항상 앞에부터 세는 거야. 하나, 둘, 사이사이. 넷, 다섯, 여섯. 미안해. 하나, 둘, 셋, 넷, 5개야. 5개의 공간에 남자애들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때? 절대로 이웃할 수가 없지. 이렇게 말이야. 남, 이런 식으로. 괜찮지? 절대 이웃할 수가 없지? 따라서 이런 식으로 끼워 넣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중요한 건 공간이야. 공간이 몇 개 있니? 5개 있지. 그 중에 몇 개만, 3개만, 3명만 들어온단다. 바로 그 의미가 정확하게 아까 순열의 의미에서 OP 5개 중에서 3개만 골라가지고 나열하는 거니까. 어때? 괜찮았어? OP3의 의미라고 해석돼 버리는 거야, 이제. 왜냐면 이 남자들도 다 다른 새끼들이거든.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남자 1, 남자 2, 남자 3 들어와가지고 나열되는 거. 남자 1, 남자 2, 남자 3. 아니면 남자 3, 남자 2, 남자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달라 보이거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아예 오지선다형에 쓰여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 그럼 골라주면 되지.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아니면 이제 계산하는 거지. 어떻게? 자, 4팩은 24가지. 자, 5P3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다시 한번 5, 4, 3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큰 흐름은 잡아두되 그 100% 모든 유형을 외울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경우의 수라는 파트는 우리가 굵직굵직한 유형들은 공부를 해놓지만 암기해 놓지만 그때그때 문장을 잘 해석해서 그때그때 대처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지. 뭐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자 일단 312 순열에 대해서만 순열의 정의에서만 자 공부를 좀 해봤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순열들은 다음 시간에 와야지. 그치?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챕터 312 보시죠. 312야. 311까지는 다 돼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312 가실게요. 312의 필수 예제부터 돌아드릴게요. 312의 필수 예제. 자, 312의 필수 예제가 몇 문제? 한 14문제이죠. 근데 뭐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1차, 2차까지 확실하게 좀 해오시고 입력해놔. 갈게. 필수 예제 1번부터. 자, 잠깐만. 시간 좀 보자. 오케이. 자, 필수 예제 보시면, 다음 좀 옳지 않은 거. 근데 이제 1번은, 동글뱅이 1번은 아까 약속했으니까 0팩토리얼은 얼마다? 1이다. 오케이. 약속했으니까 옳은 거고요. 자, 동글뱅이 2번. NP0.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의미상으로 분석해도 N개 중에 빵명을 갖다가 나열하는 거. 그것도 한 가지라고. 경우의 수를 보는 거야. 근데 거기 빵이라 나와 있으니까 여기 틀렸네. 그치? 여기 틀렸네.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거기서 동글뱅이 4번에 별표 쳐놓고 이거 NPR을 갖다 계산하는 방법인데 N으로부터 시작하여 N-1 자 N-2 계속 곱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곱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자 N에서 R 빼고 남은 그다음에 플러스 어디까지? 1까지만 곱하는 거다. 괜찮았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4번도 옳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좀 알아두길 바란다. 라는 거야. 좋아. 기초 과정이었고 2번부터 3, 4번까지 미안해. 2번하고 3번 요 두 문제. 됐어? 반드시 내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계산 문제 꼭 나와. 처음 배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안 낼 수는 없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 표현들을 익숙하게 좀 이해하시면서 계산하는 거 잘 봐봐. 선생님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으로. 자, NP2라는 게 있어. 플러스 4라는 건 곱하기야. 곱하기 NP1이라는 게 있어. 오케이. 자, 28개 나왔대. 자, 그런데 N값 구하래. 그지?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정확한 의미 배웠잖아. 자, NP2의 의미가 뭐야? N개 중에서 2개 뽑아가지고 또는 두 자리만 만드는 거야. 자, 따라서 계산 어떻게 한다고? N, N마 1. 어때? 천천히. 그 다음에 4는 그냥 곱하기일 뿐이고 4 곱하기 NP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자, N개 중에서 한 개 뽑아놔라는 거야. 그러니까 N개지. 됐죠? 여기까지. 자, 이걸 정확히 쓰기만 하면 이렇게 쓰기만 하면 요거 같은 경우는 계략적인 2차 방정식이다. 그렇지 않니? 자, N 제곱. 전개하면 마이너스 N. 여기선 4N. 그럼 플러스 3N. 자, 28 넘어올까요? 마이너스 28 이코르 0. 인수분 딱 되겠죠. 그치? 4, 7에 28. 맞아? 따라서 여기서 이제 n이 플러스 7,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당연히 n이라는 건 어떤 뭐 대상의 명수라든가 개수기 때문에 반드시 n이라는 건 양수여야 되겠죠. 이해가죠? 따라서 자 n은 얼마일 것이다? 4.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다고 해서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꼭 풀어 오세요. 어렵진 않은데 꼭 나오니까. 자, 3번 같은 거 마찬가지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이제 문장제 해석하는 거 보겠습니다. 4번 같은 거는 그냥 대중 없이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그지? 4번 같은 거는 그냥 몇 팩이다? 오케이. 4팩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24가지다.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좋죠? 자, 5번부터 이제 천천히 들어가 봅시다. 5번. 자, 5번 가보자. 자, 여학생 2명이 계시는구나. 2명. 그런데
그 다음에 먼저라는 말이 나와 있을 거야. 거기 동글뱅이. 자, 먼저. 자, 항상 문장 읽을 때는 끊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남학생 3명. 이렇게 계시는데, 그 남학생 3명은 나중.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자,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놀이공원에 입장하려고 한다. 입장 밑줄. 오케이. 입장이라는 게 뭐야? 들어가는 거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할까? 어떤 나열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오케이. 만약에 이런 두 가지 말이 없다면, 이 말과 이 말이 없다면 그냥 5명 입장하는 거니까 5명 나열이야. 그냥 오팩인 거지. 그런데 근데 반드시 여자 2명이 먼저. 오예. 그러면 여자 1, 여자 2 먼저 얘네들이 나열되고 그 다음에 남자 1, 남자 2, 남자 3가 나열되라 이런 얘기거든.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돼. 자, 여자 2명 2팩으로 나열하고 연달아서 곱하기 남자 3명 3팩으로 정리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지 문장에서. 그런 거 잘 보면서 자, 여기까지 자 1번부터 5번까지 좀 기초 과정 잡아봤습니다. 괜찮지? 응? 느낌 괜찮지? 좋아. 자, 그럼 6번부터는 좀 별표도 치시면서 가볼게요. 자, 이거 항상 수학은 개념하고 기초를 잘 잡아놔야 돼. 봐봐, 6번 가볼게. 6번. 가자. 드디어 별표를 하나 딱 칩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지난 시간에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자, 봐봐. 남자 4명이 있대요. 그 다음에 여자는 6명. 전체 10명. 뭐 이렇게 있나 봐. 이런 거는 옛날에 많이 봤을 거야. 반장 1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부반장. 여긴 반장. 레벨도 다르잖아. 분명히. 부반장. 이렇게. 뽑고 싶대요. 몇 가지니?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예를 들어버리면 그냥 여기 봐봐.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 남자, 여자 토탈 10명이니까. 10가지. 괜찮아요? 곱하기 누가 하나가 반장이 됐으면 당연히 부반장 올 자리는 9가지인 거지. 이게 중2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게 정확한 순열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반장되고 B라는 사람이 부반장 되는 경우하고요. 자리 바꾸면 B라는 사람이 반장되고 A라는 사람이 부반장 되는 경우 완전 다른 거잖아요. 레벨하고 다르잖아. 그치? 반장과 부반장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리 바꾸다, 순서가 바뀐다. 그런 느낌의 나열인 거야. 그래서 순열은 자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발전문제 하나 만들어 볼까? 반장은 1명 뽑고요. 그 다음에 부반장은 2명 뽑지 뭐. 이렇게.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런 건 몇 가지냐? 뭘 몇 가지야? 자, 그냥 가는 거야. 반장의 올 자리. 몇 가지? 10가지. 그럼 누군가 하나 뽑혔죠. 그쵸? 그럼 9명 남아. 그럼 여기 올 자리. 부반장 첫 번째. 됐어요? 여기까지? 9명. 그 다음에 여기 올 자리. 8명.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하겠다는 얘기야. 뭐 부반장도 예를 들어서 부반장 1, 부반장 2 이렇게 있다면.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좀 예를 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선생님. 딱 예를 들어서 했으면 훨씬 더 가볍게 풀 수가 있지요. 근데 보면은 거의 다 뭐 NPE 이딴 거 그냥 이런 기호 사용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즉 계산할 거나 이제 문제 풀 때는 계산만 진짜 잘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 네. 이해 잘 들어가지고. 자, 그럼 7번 가겠습니다. 넥스트. 자, 7번. 조금씩 이제 조건들이 첨가될 거야. 역시 별표 하나. 자, A, B, C, D 5개 문자 중에서 3개만 뽑아. 그러면 세 자리 만드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뭐. 그치? 그런데 A로 시작하는 경우는 뭐야? 이건 무조건 A네. 읽어보니까. 괜찮지? 자, 그러면 니네 A, B, C, D 중에서 A는 쓴 거니까 남아있는 게 B, C, D, E. 이 4개인 거야, 4개. 그러니까 이제 얘를 딱 들어놓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는요, 3가지. 곱하면 돼. 이렇게. 4, 3, 12가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열들을 계산하고 굳이 얘를 갖다가 기호로 표현한다면 4개 중에 2개 써서 나열했으니까 4, P, 2로 표현한다는 거지. 뭐 오늘 처음 배우기를. 어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또 한번 가보죠. 8번. various. 자, 근데 이제 요거부터는 좀 3개를 치세요. 모음과 자음으로 나눠진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various를 봤을 때 7개 문자인데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정도는 압니다. 자, 그 중에 모음이 뭐였을까? I, O, U. 이게 모음이고, 그치? 자음 뭘까? V, R, S. 그래서 토탈 7개 문자가 있더라. 맞지? 틀린 거 아니지? 오케이. 그런데, 그 이제 일렬로 나열한 건, 나열한 건 7팩인 거야. 7팩인 건데, 양끝이라는 말이 나와요. 항상 이렇게. 여기 잘 나와요, 이게. 양끝이라는 건 이제 여기다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양끝에 모두, 자, 모두는 동글뱅이. 모두는, 예, 동시에란 얘기야. 동시에. 그래서 별거 없어. 아주 좋은 조건이야. 모두는 동시에니까 동시에 뭐가 와라? 자음. 여기도 자음, 여기도 자음. 이렇게. 자, 그러면 당연히 자음 이 세 개 중에서 깔아주는 게 원칙이야. 알겠지? 근데 자음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 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음 몇 가지니? 그래, 3가지. 여기는 그래, 2가지. 이렇게. 응?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있으면 그들부터 깔아주는 게 원칙이다. 어때? 괜찮았어?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하겠니? 3 곱하기 2 해놓고. 근데 이제 애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요 가운데쯤에 남은 문자가 몇 개 남냐 이거야. 자음에서 뭐 하나 썼고 뭐 하나 썼으면 나머지 가운데에 남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지. 이 5개. 이 5개를 여기다 깔아줘야지. 그렇지 않냐? 근데 5개는 뭐 아무 언급도 없으니까 그냥 대략 5팩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6 곱하기 5팩, 6 곱하기 120, 720까지네.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가운데 이제 그 5개인데 꼭 4개라고 생각하고 뭐 4팩 이러거나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 알았지? 여러분들 안 하겠지만. 자, 그래서 요 8번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가볼게요. 9번. 요번에는 1, 2, 3, 4, 5, 6. 자, 이렇게 6개의 숫자를 가지고 놀아보세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6자리잖아요. 그럼 6자리 만들어. 6자리 만들면 돼. 그래서 여기가 1의 자리고 10, 여기가 100의 자리인데 1의 자리하고 100의 자리는 모두 동글뱅이도 짝수가 많아. 여기 짝수 뭐 있지? 3개 있다. 그럼 여기도 짝수, 여기도 짝수란 얘기거든. 개 쉽지? 가자. 뭐 여기부터 할까? 아무 데나 해도 돼. 여기 몇 가지? 3가지. 여기 몇 가지? 2가지. 미리 곱해놓고. 됐지? 미리 곱해놓고. 그럼 나머지 남은 자리를 잘 보란 말이야. 남은 자리가 4자리 남잖아. 이 4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네 숫자 가지고 까는 거니까 그냥 몇 팩이라고 보면 돼? 4팩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지. 어때? 괜찮아? 오케이. 계산은 나 웬만하면 잘 안 해.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이런 구조가 또 오지선장에 나올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잘 하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하셔도 되잖아. 그치? 다음 10번 가볼게요. 자, 이제 요거부터 3개. 1, 2, 3. 자, 뭐 하자? 이웃하자. 라는 거야. 봐봐. 1학년 3명. 그러면, 자, 1학년 3명 이렇게 써볼게. 그 다음에 2학년 4명. 오케이. 2학년 4명 이렇게 써볼게.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애들이야. 같은 애들이 아니야. 일렬을 세울 때 1학년끼리는 이웃하고 2학년끼리는 아무 말 없어. 자, 그러면 1학년끼리는 어떻게 해주라고? 이렇게 묶어주라고. 됐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몇 개로 보이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전체적인 팩토리얼, 5팩토리얼 깔아주는 거야. 5개 나란다고 치고. 그런 다음 요 묶음 안에서 묶음 몇 개 있니? 묶음 안에 애들 몇 명 있니? 3명 있지? 그 3명의 나열 3팩토리얼 해주면 아주 쉽게 계산이 된다고. 어때? 이웃하기 괜찮지? 좋습니다. 이웃하기도 이렇게 해결해봤다. 자, 문제가 좀 많은데 약간 스피드하게 이제는 얼마 안 10번입니다. 걸리지. 10번. 좋아. 11번입니다. 11번. 여기도 분명히 이웃하는 건데 약간 좀 애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11번. 초딩. 오예. 초딩. 4명과 중딩. 3명. 자, 그다음에 고딩 2명. 자, 이렇게 있다요. 됐죠? 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고딩은 언급 없어. 자, 그러면 초딩은 초딩끼리 묶어주시고 중딩 묶어주시고.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얘들아 이거는 몇 개로 보이니? 몇 개로 보여? 그렇지. 하나, 둘, 셋, 4개로 보이지. 따라서 4개로 보이는 것부터 먼저 계산, 나열, 4팩. 어때? 괜찮았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 요 묶음 안에서는 아이들이 4명 있으니까 자, 4팩 나열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 묶음 안에서는 아이들이 3명 있으니까 3팩 나열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이게 맞아. 알았지? 자, 이웃하기 이제 확실하게 됐을 거야. 약간 숫자가 좀 큰 그 경우의 수들이 나오죠. 이제는 요거 다 곱해버리면 실제로 답이 3456까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계산도 좀 정확하게 해주길 바란다 라는 거고. 자, 이번에는 약간 이제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다른 문제부터 가볼게요. 그러니까 얘랑 좀 비교해 보라고. 자, 11번과 비교하면서 자, 이건 이웃하기였잖아요. 그러면 약간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 그게 뭐냐면 13번이야. 그래서 별표. 13번. 일단 13번부터 갈게. 야, 남자 4명, 여자 4명이 있어. 남자 넷, 여자 넷. 동등하게 이렇게 있어. 근데 얘네들을 일렬로 어떻게 세우냐면 이번엔 교대로야. 얘들아, 교대로의 동글뱅이. 이런 굵직한 맥락들을 좀 알아두면 돼. 교대로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남자로 시작했잖아. 그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4명, 남자, 여자 이렇게 하든가 또는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 이렇게 나열하는 걸 교대로라고 불러 수학에서. 그러면 얘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교대로라는 거는 일단 케이스가 2개 있고요. 반드시 남자의 이 자리는 위치는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거야. 요 자리에만 남자를 깔고 그 다음에 여자는 요 자리에만 깔아줘야 교대로가 되는 거야. 이건 반대 케이스고. 어때? 괜찮았어? 따라서 이제 이웃하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괜찮아 여기까지?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의 문제가 되죠. 근데 더 쉬워 계산 방법은. 봐봐. 남자. 요 자리에 남자 4명 깔 거니까 몇 팩? 4팩. 그러니까 약간 이웃하지 않기 그 끼워 넣는 거랑 비슷한데 얘는 약간 자리가 결정되어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자도 마찬가지 요 자리에만 나열할 거니까 몇 팩? 4팩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줘야 되거든. 근데 얘나 같은 계산이 벌어져. 됐어? 그렇다면 그냥 곱하기 얼마 하자 나중에 2 하자. 요거는 이제 케이스가 2개 있으니까 이렇게 해준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13번에 약간 교대로라고 해서 특이한 문제가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번 가보지 뭐. 12번. 다시 비교해봐. 12번은 교대로가 아니야. 자, 12번. 봐봐봐. 역시 별표 하나 줄게. 자, 국어 2개. 영어 2개. 수학만 3개. 오케이. 좋아.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지? 자, 그런데 이걸 나열할 때, 꽂을 때라는 게 나열한다는 얘기야. 수학책끼리는 이웃하지 말아라. 수학책을 절대로 이웃하면 안 되는데, 툭툭툭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얘네들은 맨 나중에 끼워 넣어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국어 2개하고 영어 2개만 일단 먼저 깔어. 암만 없으니까 국어, 뭐, 영어 이렇게 국어, 뭐, 영어 이렇게 까는 거. 됐지? 그거까지는 그냥 4팩토리얼인 거야. 여기까지 해? 오케이. 그런데 이제 수학을 이제 집어넣을 거거든. 근데 집어넣을 때 요거부터 먼저 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가 있는지, 공간이 몇 개인지. 이 공간이 5개잖아. 그치? 근데 그 5개 중에서 수학책이 들어갈 때는 3군데. 따라서 OP 3로 해결한다. 어때? 괜찮았어? 오케이. 5개 중에 3개 뽑아서 나열했다. 라는 의미와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424가지에다가 요거 543 곱한 거 있지 60까지 그치? 곱하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 자, 요게 12번이었고 맨 마지막 문제가 이제 사일런트지 그치? 14번 그래 14번 마지막으로 해결하고 여러분들 꼭 1, 2차 풀어 오셔야 돼. 자, 14번 가볼게요. 사일런트. 근데 역시 이제 모음과 자음에 관련된 문제니까 좀 나눠 볼게요. 자, 만약에 거기에 모음이 있다면, 자, 모음이 뭐가 있을까? 모음이 I, E. 그렇지? I, E. 이렇게 있을 거고. 자음이 이제 4개겠네? S, L, N, T. 자, 이런 게 이제 자음이 될 것이고. 맞죠?
자, 총 6개의 문자를 나열할 건데 거기 이제 적어도라는 멘트가 있어서 한번 또 동그라미 한번 딱 쳐주시고요. 이렇게 적어도.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 별표 하나. 자, 별건 아니고요. 보통 수학에서 적어도가 나오면 이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자, 일단 봐. 쭉 나열하면 아까 전에 양쪽 끝이 있다 그랬지. 이렇게 됐지. 근데 이 문제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래요. 그 경우가 뭐냐면 이게 적어도라는 거는 보통이 아니라 모두 다 케이스가 아주 많아요. 봐. 어떤 케이스가 많냐면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라? 응, 알았어. 여기 모음이 오고 자음이 오는 경우와 또는이야 얘들아. 자음이 오고 자, 모음이 오는 경우도 괜찮고요. 또는 둘 다 모두 모음이 오고 모음이 와도 괜찮아요. 이게 지금 케이스로 구분하면은 실제로 3가지 케이스거든. 이렇게. 되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문제를 원래는 풀어야 돼. 원칙적으로는. 됐지? 근데 이제 보통 그게 얼마나 귀찮아. 그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왜 이게 1번 케이스, 이게 이럴 때가 2번 케이스, 이럴 때가 3번 케이스 다 계산해놓고 다 뭐 해야지? 그 계산을 다 더해줘야 되잖아. 그치? 기억나니? 지난번에 경우의 수가 케이스를 분류했으면 마지막에 계산할 때는 더한다. 그지? 싫잖아. 따라서 이놈의 반대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반대 케이스가 뭘까? 그러니까 그게 정확해야 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것의 반대 케이스는 모두의 마부를 붙이면 된다. 모두. 뭐가 오는 걸까? 모음의 반대말. 모두 자음이 와라. 어때?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자음, 이쪽 끝에도 자음. 이게 딱 하나의 반대 케이스 아니니? 그러니까 반대 케이스가 하나밖에 없어. 이 문제는 원래 3가지 케이스를 의미하고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이 반대의 케이스를 일단 구한 다음에 그러면 요거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봐봐. 자음만 무조건 2개 구하는 건 자음 어디 있어요? 여기 4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미리 깔라 그랬지 자음부터. 그럼 여기 몇 가지? 4가지. 여기 몇 가지? 3가지. 미리 곱해놓고 여기까지 미리 곱해놓고 그러면 요 중간쯤에 몇 개 남아? 문자열이 몇 개 남을까요? 요거 하나, 2개 정도 썼다 칩시다. 하나, 둘, 셋, 4개 남잖아. 4개. 그치? 그 4개 까는 건 당연히 4팩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해 놓을 수가 있겠지. 되게 빠르게. 그치? 그래 놓고, 원래는 이게 아니라 이걸 낸 거니까, 시험 문제는. 그치? 자, 어떻게 하냐면, 전체 케이스에서, 전체 가짓수에서, 원래 아무 생각 없이 이거 6개 까는 거는 이렇게. 그치? 6개 까는 거는 원래 6팩이잖아. 6팩. 응? 720까지. 그 전체 가짓수에서 지금 내가 구한 반대 가짓수를 그래서 빼겠다는 논리. 그 논리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야. 그래서 꼭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고 웬만하면 적어도가 나올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 알았죠? 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조를 썼다. 전체 가짓수에서 좀 문제가 좀 어렵고 케이스가 많을 때는 그치? 전체 가짓수에서 그 문장에 반대 가짓수, 반대 케이스를 갖다가 빼었다. 자, 이런 구조를 갖다가 우리 좀 기억해 놓자라는 거죠. 요게 14번. 됐어?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지난번에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었고, 물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수업 시간에 있었지만은 일단 좀 간략하게 우리 교재 위주로 좀 정리해 봤어요. 저기 312 1차와 비슷하니까 문제들이 2차는 꼭 여기까지 해결하고 그리고 원래 집에서 우리 다 입력할 수 있잖아. 입력하고.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 되면 오답 유사까지 한번 딱 해주시면 물론 안 틀리면 좋고요. 하면 정말 고맙겠다. 됐지? 고생했다.